우리는 지난 시간 시즌 2의 첫 번째 이야기로 AI 혁명과 전력망 지정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AI 반도체도 결국 전기라는 인프라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와 슈퍼컴퓨터들이 전기를 먹고 만들어낸 그 막대한 데이터는 도대체 어떤 길을 통해 우리 스마트폰까지 전달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무선 통신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글로벌 데이터 이동의 99%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닷속 아주 가느다란 해저 광 케이블을 통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 낡고 취약한 바닷속 신경망을 대체하기 위해 지금 우리 머리 위 우주 공간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인프라 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썸네일 속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수만 개의 위성을 쏘아 올려 지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거미줄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우주의 자신만의 초연결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 한 천재의 큰 그림, 스타링크와 적에도 우주 지정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스타링크가 왜 지정학의 판을 뒤흔드는 무기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우리가 쓰는 통신망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인터넷의 99%는 바다 밑에 깔린 약 140만 킬로미터의 해저 케이블에 의존합니다. 문제는 이 케이블이 놀라울 정도로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상어의 공격이나 선박에 닷에 걸려 끊어지기도 하고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도 쉽게 마비됩니다. 지정학적 관점에서 이는 완벽한 단일 장애점입니다. 이 선 하나만 끊어버리면 한 국가의 금융, 군사, 수만 민간 통신 전체를 원시 시대로 돌려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해저 케이블을 절단해 유럽과 아시아 간의 통신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사례는 이 낡은 인프라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극복하고 등장한 것이 바로 스타링크입니다. 스페이스X는 지구 상공 약 500km의 저궤도에 수천 수만 개의 작은 위성을 촘촘하게 띄어 올렸습니다. 특정 해역의 케이블을 끊거나 기지국을 폭파하더라도 머리 위를 지나는 수천 개의 위성 중 하나와 곧바로 다시 연결되는 분산형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입니다. 지상의 물리적 한계를 완전히 초월한 파괴 불가능한 통신망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 우주 인터넷의 무서운 위력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는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의 통신탑과 케이블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지휘 체계를 마비시켜 눈과 귀를 멀게 하려는 전형적인 현대전의 전술이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의 통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 스타링크 단말기 덕분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숲속 한가운데서도 스타링크를 통해 드론을 조종하고 포병 부대와 실시간으로 좌표를 공유하며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교리가 한 민간 기업의 위성망에 의해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 세계 국가 지도자들을 등골 서늘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해군 함대를 기습 공격하려 할 때 확전을 우려한 일론 머스크가 크림반도 지역의 스타링크 접속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버린 것입니다. 통신이 끊긴 우크라이나의 자폭 해상 드론들은 해변으로 무력하게 떠밀려 왔습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일개 민간 기업의 CEO가 한 국가의 핵심 군사 작전을 온오프 버튼 하나로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것이죠. 미국 정부조차 스타링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국가 권력을 초월한 기술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스타링크의 무서운 잠재력을 확인한 패권국들, 특히 중국은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우주 공간, 특히 통신 지연이 없는 고도 500km 부근의 저궤도는 무한한 공간이 아닙니다. 위성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전파 간섭 없이 돌 수 있는 궤도와 주파수는 한정되어 있죠. 우주 지정학에서 이를 궤도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우주 조약상 이 궤도 슬롯은 먼저 쏘아 올린 사람이 임자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6,000개가 넘는 위성을 쏘아 올렸고 최종적으로 4만 개를 채워 저궤도를 통째로 독점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주 영토를 미국 기업에 전부 빼앗긴다. 위기감을 느낀 중국은 국가 주도의 거대한 맞불 작전, 이른바 거왕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중국 역시 1만 3천 개의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 스타링크의 궤도를 방해하고 자신들만의 우주 인터넷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이제 땅과 바다에서의 영토 분쟁은 의미가 작아졌습니다. 미래의 부하 권력은 누가 먼저 우주 궤도의 말뚝을 박느냐 하는 우주 땅 따먹기 전쟁으로 완전히 옮겨갔습니다. 자, 이 살벌한 우주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까요? 스타링크는 단순한 인터넷 회사가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드론, 바다를 건너는 자율주행 선박, 그리고 머지않아 도래할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미래의 모든 움직이는 사물들은 결국 위성통신망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천조 원 규모의 우주 경제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스페이스X 상장 전 투자가 어렵다면 이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가치 사슬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 관련 방산 기업들, 위성 안테나와 통신 부품을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들,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를 묶어놓은 글로벌 ETF들이 바로 21세기 우주 시대의 확실한 통행세를 거두어 들릴 후보들입니다. 바다 및 낡은 케이블을 지배하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내 머리 위 밤하늘을 무심히 가로지르는 저 별빛 같은 위성들이 사실은 전 세계 지정학의 룰을 다시 쓰고 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우주 다음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또 다른 전장, 히토류와 핵심 광물의 무기화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이 흐르는 룰을 읽어야 돈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